작은 서점. 사람은 생후 9개월쯤이면, 그러니까 걸음마나 말을 떼기도 전에 이미 손짓을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버네사 우즈와 브라이언 헤어의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경쟁을 통한 적자 생존이 아니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돕는 다정한 태도를 가질 때 성공적인 진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인간뿐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도 다정한 것들이 생존한다는 원리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입니다. 조혜진과 서장훈 작가가 추천한 이주영 작가의 첫 소설집 초록을 지닌 채 우리는, 한없이 자잘하고 정상적인 불행을 겪은, 그러나 소리내 울지 못한 이들을 위한 위로를 담은 8편의 이야기입니다. 자,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작은 서점 문자나 또 인스타그램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과 연락처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주영 작가의 첫 소설집 초록을 지닌 채 우리는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친한 친구 특집,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과연 이분의 친한 친구는 누굴까? 저희 그 100일 축하 영상에서 보면 아주 책 속에 묻혀 계시는 분 있잖아요. 왜? 매번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시는데, 자, 오늘은 또 멋진 친구를 데려오셨습니다. 김진영 편집자님, 그리고 그 옆에 친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편집자분들이 책을 추천해주는 편집자의 방 시간인데, 저는 작은 서점 코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인데, 7월부터 저희가 친한 친구 특집을 했고,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편집자님들이 친한 그 동료 데리고 오신 분 있고요. 회사 대표님 모시고 온 분도 있고, 이렇게 뭐 마케터 하시는 분 데리고 분도 계시는데, 우리 김진영 편집자님은 어떤 분을 모시고 올까 궁금했는데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직접 할 거야? 아니면 우리 김진영 편집자님이. 네. 일단 친한 친구 맞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부터 한 20분 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두 분이 대화를 안 하시는. 되게 친하고요. 아, 그래요? 네, 진짜죠? 네. 박연미 실장님은 그러니까 편집자들한테서 아마 가장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디자이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진짜 제 주변에 박연미 실장님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편집자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잘 안 알려주죠. 차단, 알아서. 네. 저랑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북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고, 네, 민음사 계실 때도 되게 유명하셨고, 저번에 작품 가운데 그 밀란 쿤데라 전집 이런, 네, 책들, 그리고 최근에 리터라는 잡지, 이런, 네, 디자인들을 하고 계시고, 저랑은 이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끝내주는 인생 등등의 책들을 같이 작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굉장히 큰 상도 받으셨는데, 네, 저보다
젊으신데 공로상 출판 공로상을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잠깐만. 그 지금 행간에는 네. 나보다 어린 게 먼저 상을 받았어. 저라 어리시지만 후에 받으셨습니다. 후에. 아, 그래요? 저는 공로상은 아니고요. 그런가요? 저는 다른 건데. 굉장히 질투가 묻어있는 거. 김신영 편집자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그 보통 약간 나이 지긋한 분들이 받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그쵸. 젊은 나이에 공로상이라는 것 자체가 좀 그런 성격이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출판인들의 지지를 받는 디자이너가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거의 무슨 제가 그냥 성함 좀 알려달라는 식으로 소개해 주세요 했더니 뭐 줄줄줄줄 굉장히 그 애정이 느껴지는 그런 소개 멘트였습니다. 우리 실장님 목소리도 좀 들어볼까요? 아니 근데 지금 박연미 실장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디자이너시잖아요. 그럼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라고 호칭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다 실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출판계에서는요?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본인이 원하시는 호칭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디자이너가 사실은 좋죠. 네. 간혹가다 어떤 분은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 네네.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누가 선생님이라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대원로 가수들 왜 우리 선생님 방금 그 그러잖아요. 공로상하고도 연결이 명하게 되는 그 명칭이 공로상이어서 저도 좀 당황을 했는데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그해 열심히 출판계에서 일한 사람에게 네. 그 분야에서 몇 년도에 받으셨는데요? 22년인가요? 저 정확히 지금 네, 22년 맞습니다. 역시 친구가 다 기억해주고 있군요. 지금 굉장히 저를 좋게 많이 이렇게 붙여서 네.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주간님께서 저는 주간님이라고 편집자님. 이제 곧 대표님 되실. 맞아요. 예, 저희는 근데 저 그래서 주간님이 입에 좀 저도 붙어가지고. 주간 대표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고요. 맞아. 편집자란 말 제일 좋아합니다. 아니 저번에 첫 회 때 그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호칭할까요? 그랬더니 본인은 그냥 영원한 맞아, 편집자로 편집자. 남겠다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다 우린 어찌 보면 좀 전문 직종인데 선생님 그런 거 말고 그냥 그 직업을 불러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네. 그럼 저는 오늘 디자이너님이라고 호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문학 잡지 리터 디자인 하고 계시고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워낙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 또 디자인도 하시고 또 혹시 우리 김진영 편집자님께서 놓친 그 경력 같은 게 있으실까요? 오늘은 사실은 같이 진행했었던 거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오기는 했는데 프롬 그 작가님 네네. 산문집 내기도 하셨었고 네. 그리고 한병철 선생님 책 또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같이 하셨던 책들은 작업을 홍지원 실장님이 다인가요? 거의? 제가 소개했던 네네. 책들은 다 거의 다 하셨죠. 네.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떠오르는 거의 책들이 다? 편집자님하고 같이 진행했었던 것들. 오늘 그래서 약간 그 책의 어떤 이 속살보다는 겉 표지 우리가 사실 책 하면 그게 첫인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책의 탄생 북 디자이너의 세계로 정했는데 오늘 우리 박연미 디자이너님을 위한 그런 시간이군요. 친구로 해서 판을 쫙 깔아 놓으셨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업혀가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만 항상 이끌어주고 계세요. 어찌나 이렇게 말씀을 잘해주시는지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편집자님과 디자이너의 그 어떤 역할이랄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편집자께서 디자이너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이 좀 느껴지는데 편집자에게 디자이너란 어떤 존재인가요? 조금 어때 사적인 감정 빼고 좀 객관적으로. 네. 객관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같이 일하는 이제 편집자들 동료들한테들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잖아요. 편집자가 책을 기획하고 이제 책을 의뢰하잖아요. 네. 디자인 의뢰하고 그러면 디자이너께서 만들어 주시고 근데 이런 개념은 저는 굉장히 조그마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디자이너는 책의 얼굴을 만드는 사람인데 책의 얼굴. 네. 근데 처음부터 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같이 고민하고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반드시 그 배우에 디자이너가 계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독자들이 만나는 첫 번째 얼굴이 디자이너들께서 작업하신 책의 표지니까. 물론 제목일 수도 있는데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제목이 되게 좋았지만 저 제목의 표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디자이너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편집자에게 디자이너란 저는 가장 친한 친구가 오늘 친한 친구 특집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디자이너와 편집자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될 때 책의 결과물도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디자이너 분들을 섭외를 하는 이제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나 저 편집자와는 일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려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위치신 거잖아요. 지금 디자이너. 그쵸. 이제 뭐 네. 굳이 따지면 어떤 편집자와 일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세요? 저런 분이 어떤 분이세요? 손짓만 하지 마시고. 편집자님 정도면은 정말 너무 감사한 그거고요. 네. 사실 방금 말씀 주셨지만 결국에는 한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여러 파트에 있는 사람이 사실 협력을 하는 그쵸, 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같이 이끌어 나가는 와중에 서로 좀 배려를 해주는 것도 사실은 연차가 쌓이니까 정말 중요하게 와닿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뭐 일만 소위 말해서 깔끔하게 잘하면 됐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지만 사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진행을 하는 일이다 보니 저는 이제 그냥 정말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배려 같은 거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좀 큰 힘인 것 같아요. 네. 편집자의 의도 이런 것도 이렇게 막 척하면 척 왜 서로 통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숙지가 돼야 이게 디자인으로 딱 영감이 오는 거잖아요. 네, 뭐 생각보다 사실은 초반에 저는 이제 콘텐츠를 모르는 상태에서 의뢰를 받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의뢰를 주실 때 편집 계획서라고 해서 편집자분께서 굉장히 좀 요약을 세세하게 해서 건네주세요. 그리고 이제 원고도 당연히 같이 주시고 하시면 그 편집 계획서를 바탕으로 저도 이제 좀 더 쉽게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콘텐츠에. 그래서 저도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어쨌든 또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접근이 가능한 그런 루트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북 디자이너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추천받은 책을 읽을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작업할 책들을 아무래도 위주로 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읽고 나서 내 느낌은 분명히 이런 건데 편집자나 뭐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그려달라 이렇게 왜 좀 의도와 내 느낌과는 다른 주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친한 사람들은 이제 의견 조정을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좀 마찰도 생길 수 있는 직종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사실은 거의 제가 파악하고 제 느낌을 먼저 말을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출판사나 편집자 선에서 사실은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기획이 선 상태에서 같이 그 상태에서 공유가 되면서 가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동의가 안 되는 선이라면 제가 사실은 그 프로젝트에 합류를 안 해도 되는 입장이기도 해서 저는 외부인이니까 그런 경우가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적었던 것 같아요. 좋게 외부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갑이시군요. 박영미 실장님 정도 되시면 계약서에 을입니다. 아니 딱 봐도 그냥 갑인데요. 뭐 오늘 김진영 편집자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 속옷하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방송을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자, 근데 우리가 그 책에 대한 정보를 알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점 가면 제목 괜찮은데? 책 너무 이쁘다. 이거 내 서재 이렇게 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으면 참 기분이 좋겠다 하면서 고르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 책의 그 디자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책을 조금이라도 좀 애정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관련된 어떤 고민들 담은 책이라면서요. 오늘 책 소개 좀 먼저 해주실까요? 제가 가져온 책은 전가경이란 선생님이 쓰신 펼친면의 대화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부제가 지금 한국의 북 디자이너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왔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디자이너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그 가운데 특별히 박연매 실장님이 어떻게 작업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특히 정가경 선생님이 대구에 계시는 시각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연구자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작업해 오신 책들을 보면은 출판사를 직접 하고 계시기도 하세요. 네. 4월의 눈이라는 출판사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이분이 작업하신 책은 세계의 아트 디렉터, 세계의 북 디자이너 10 이런 책들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이제 아트 디렉터, 북 디자이너 이야기를 해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드신 책이 이제 우리나라의 북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책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은 현재 한국 출판계의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네.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 풍성하고 이 아름다운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잘 이 책에 담고 있어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지금 한국의 북 디자이너잖아요. 여기에 이제 모두 11분의 북 디자이너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11분의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정가경 선생님이 밝히기로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흠모하거나 존경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지켜봐온 디자이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4가지 기준이 따로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사람들. 그건 왜 그런 거죠? 왜냐면은 디자이너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어렴풋이 그냥 인지하는 바로는 한국 출판 북 디자이너의 계보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세대 디자이너들이 계셨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한 2세대, 3세대, 뭐 이렇게 지금 4세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4세대 정도 됐어요? 3세대, 4세대. 그 정도. 그죠. 네. 네. 저는 1세대 디자이너들은 의외로 편집자 출신들이 좀 있으시고요. 편집을 하면서 그냥 디자인도 같이 그 당시에는 북 디자이너들이 전문화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네. 난 2세대부터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해오셨고, 제가 볼 때는 박연매 실장님은 3세대 그렇게 비교되겠죠? 네. 가장 같아요. 이 3세대 디자이너들의 가장 앞에 서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책의 기준도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디자이너, 두 번째 기준이 10년 이상 일하신 분들, 네. 세 번째가 북 디자인의 생태계와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사례, 네 번째가 북 디자인의 소주제를 대변해야 할 사람들. 어떤 주제요? 소주제. 이건 뭘 얘기하냐면 거창하게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11분이 각자 얘기하시는 주제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까 전에 나왔던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어떻게 일하는가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장르 문학을 어떻게 디자인하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본문 타이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박연매 실장님께 이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상업 출판에서 표지의 힘에 관한 이야기를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 같은 편집자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파트죠.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파트를 맡고 계신 우리 박연매 실장님 모시고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그 11분 중에 지금 한 챕터가 지금 박연미 디자이너님으로. 그렇군요. 혹시 좀 저희 소개해 주실 만한 문구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 책이에요? 네.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잘 뽑아내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박연매 실장님을 다루는 이 파트를 다루는 이 제목이 놀라지 않을 정도의 새로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정말 놀라지 않을 정도의 새로움이다. 네. 그러니까 새로워야 돼요. 일단. 네. 근데 너무 놀라우면 안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정말 상업출판에서는 정말 핵심 같은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제목을 너무 잘 뽑아내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여는 그 앙드레지드의 문장이 나오는데요. 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 권의 책은 알처럼 닫혀 있고 가득 차 있고 매끈한 거야. 힘을 쓰지 않고서는 그 안에 바늘 하나 찔러 놓을 수 없다고. 그런데 억지로 힘을 사용하면 알은 깨져버리고 말지. 저는 이 문장이 디자이너의 세계를 잘 얘기해 주는 문장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은
알처럼 닫혀 있고 가득 차 있고 매끈한데 힘을 쓰지 않고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디자인의 힘이 그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다정한 거에 살아남는다가 생각보다 어려운 책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게 되는 이유는 저는 디자인의 힘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박연매 실장님이 다루는 이 장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떤 그 책이라도 정말 놀라지 않을 정도의 새로움이란 말이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뭐 너무나 다른 컨셉이에요. 너무 보고 화들짝 놀랄 정도의 책이라면 좀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충분히 내 공간에 이렇게 같이 둬도 이질감이 없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지루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또 참신함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책은 진짜 아름다운 책도 있어요. 너무 예술적인 책들. 근데 그런 책은 또 잘 안 팔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독자들에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네. 근데 실장님이 작업하시는 결과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자, 정말 놀랍지 않을 정도의 새로움. 그렇게 사실 이 제목은 지금 이 앞에 전가경 작가님께서 제목을 지어주신 건데 이 타이틀에 좀 뭐 마음에 드시나요? 어떤 불만은 사실, 없으시고요? 네. 사실 요 책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실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책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뭔가 좀 더 힙한 사실 더 멋진 말을 했었어야 했나라고 저는 사실 생각은 하긴 했어요. 각 다뤄지는 디자이너마다 이렇게 소 주제처럼 뽑아주셨고 어떻게 보면 저자분께서 각 미리 이렇게 대략의 소주제에 해당하게 디자이너들을 사실은 섭외를 하셨겠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경험하고 지나온 어쨌든 저의 작업 환경이 그냥 이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사실은 또 연결이 되는데 제가 속해 있는 이 책이라는 이 출판계 이쪽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생각보다 다른 문화에 비해서 네, 보수적인 게 확실히 있고 그래서 일반 그래픽 디자인하고 견주어 볼 때도 북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은 그 보수적인 그 느낌이 사실은 굉장히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너무 힙하거나 너무 막 뭔가 이게 트렌드를 추구하거나 이러면 또 배척당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거가 우선은 1차적으로 잘 수용이 안 되는 까다로운 분들, 편집자분들 까다로워요. 그렇죠? 그 분위기가 있고 도대체 어쩌라고 막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디자인하면서. 출판사와 편집자의 그 관문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독자가 있으니까 방금 또 말씀하신 그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그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중매체 안에서 대중성을 저는 좀 반영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당연히 독자 한 명이라도 좀 이 콘텐츠가 더 만날 수 있다면 그거가 사실은 저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그 생각을 사실은 계속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연미 실장님의 어떤 이 내공이나 연처를 봤을 때는 나도 예술의 혼을 다 불태우면서 힙하게 뭔가 눈에 확 튀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정말 스며들듯 이 대중과 호흡을 해야 된다는 또 이런 사명감이 있으신 그 조율, 그 저울질하면 그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겠네요. 이 그런데요. 근데 편집자들 사이에서 박연미 실장님의 디자인은 저희가 볼 때는 되게 힙해요. 힙하고 되게 감각적이죠. 제 보수적인 편집자. 그래서 박연미 실장님이 갖고 있는 디자인은 이렇게 구현하시는 디자인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힙하고요. 힙하고 되게 예술적이고 아름답고 감각적이고 그런데 이런 예술 출판하는 책들 사이에 있으면 또 굉장한 대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리고 굉장히 대중적인 표지들 사이에 놓이면 굉장히 힙한 표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묘하면서 저 분의 대단한 점인 거죠. 우리 책에 소개된 박연미 디자이너의 그 프로필을 보니까 지금 대구에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하신 이후에 서울과 본가인 전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대구를 오가면서 작업을 하고 그 아까도 이제 뭐 휴가하면서 아이들과 있었던 일주일이 참 길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육아 노동까지 지금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와중에도 막 상도 받으시고 뭔가 하여튼가 좀 단단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대구에서 오신 건가요? 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탈서울하고 네. 아무런 연고가 사실은 없긴 한데 네, 같이 사는 사람이 그쪽에 이제 가게 되면서 아이들 케어하고 어쨌든 또 프리랜서니까. 오늘 그러면 진짜 네. 그냥 순전히 저희 그 방송 때문에 여기 김진영 편집자님이 그냥 가자 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친구와 아나운서님 뵈러 왔습니다. 어떡하지? 저희가 사실 그 차비도 못 쥐어드릴 것 같은 정말 소정의 출연료밖에 없는데. 차비라도 좀. 어떡하면 좋아. 그러셨군요. 우리 박여미 디자이너님 이제 대학원 논문 제목까지 저희가 좀 어떻게 좀 누가 또 작가님이 조사를 하셨는데 한글 의성어의 타이포그래피적 표현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고 책에는 글자는 소리의 표현이다. 책에 어울리는 표현주의적인 제목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라고 그 저자가 이제 쓰고 계신데 우리 실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 디자인의 요소, 지향점 뭔가요? 사실 네.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처음 의뢰받았을 때 네.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은 제목에서 좀 많이 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딱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인상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작업할 때도 계속 좀 제목을 많이 되뇌이는 편이고 네. 뭐 노트에도 계속 사실 똑같은 제목을 계속 반복해서 쓰기도 하고 저자부터 뭐 담당 편집자 그리고 때로는 마케팅부 네. 그런 많은 고민의 결과이자 이 텍스트를 대표하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그래서 디자인할 때도 기본 콘셉트나 타이포그래피 이런 표현할 때 더 사실은 제목 그 타이포에 있어서 좀 더 힘을 쏟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책은 뭐 편집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떤 독자들, 어떤 궁금증이 있는 독자들이 읽으면 유익한 책일까요? 저는 독자분들도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집자뿐만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성공한 책들의 배후에는 거의 대부분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마음껏 발현한 책들이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네. 어쩌면은 디자인의 힘으로 굉장히 많이 팔린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판권면에 보면은 또는 책 날개에 보면은 디자이너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독자들께서도 이 디자이너들의 뒤를 좀 밟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네. 작업하신 책들, 박여미 실장님은요 아무 책이나 작업 안 하세요. 저분이 작업한 책은 웬만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시려면은 디자이너들이 정말 얼마나 고민하고 그 책의 세계를 만들어냈는지 이거에 대한 거를 좀 아시면 훨씬 책을 풍성하게 읽고 간직하고 네.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에게나 예쁜 옷을 입히지 않는 분이시군요. 예. 저는 박여미 실장님한테 책을 의뢰하기 위해서 네. 출간 일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완전 의리신데요. 저분의 일정이 되지 않는다면 네. 제가 막 영업 마케팅 쪽에 가서 일정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친구로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친구 아니고 가불 관계가 확실히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김진영 편집자님 이제 이 책과 함께 또 어떤 좋은 노래 같이 네. 좀 들으면 어떤 게 있을지. 네. 여름에 네. 이 차세대 밴드의 노래를 듣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네. 형제자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뭔가 이 가사를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뭐 우린 한 배를 타고 저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했지. 네. 나와 가장 닮은 너를 보면 나는 마음이 아파와. 난 최고여야 하니까 넌 최고여야 하니까 이 가사가 반복이 되거든요. 한 배 타신 관계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사랑하는 연인은 아니지만 네. 형제자매 같은 사이가 아닐까? 그래서 한 권의 책에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희가 타협하지 않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각자 최고의 결과물들을 만들길 원하는 거죠. 편집자는 편집자로서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로서 그래서 이 최고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잘 발휘가 되는 책이 굉장히 좋은 책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떻게든 운명적으로 이렇게 엮어서 끝까지 못 도망가게 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보이는 신청곡까지
차세대의 형제 자매 듣고 오겠습니다. 차세대의 형제 자매 듣고 왔는데요. 뭐 가사도 뭐 이렇게 의미가 있었지만 이 차세대의 그 지금 싱어가 그 이슬아 작가님의 동생이라고 지금 방금 말씀을. 이찬희라는 분이시고요. 네. 그 목소리가. 그렇군요. 굉장히 주목받는 그 이제 앞으로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될 아티스트. 정규 앨범이 곧 나온다고 하고요. 네네. 출판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참 세상 좁아요. 서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 보면 말이죠. 자,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편집자의 방. 오늘은 친한 친구 특집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김진영 편집자님 그리고 박연미 디자이너 실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두 분이 만들어낸 정말 그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의 공저죠. 디플롯의 2021년에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 책을 좀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게 사실 유튜브로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지금 살짝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화면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 책의 커버가 6개나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책을 지금 이렇게 하나씩 막 카메라 앞에 들이대고 있는데 예. 너무 귀여워요. 이거 자세히 보면 무슨 연작 이렇게 시리즈처럼 쫙 이렇게 지금 6권이 깔려 있습니다. 굉장히 보면 뿌듯하시죠? 이게 다 같은 책인데 디자인이 6개 있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 아닌가요? 거의 없지 않았을까요? 6번의 리커버는. 네. 네. 이 책 자랑하셔도 돼요. 김진영 편집자님 편집하시고 우리 김연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두 분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러니까 디플롯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이제 나왔던 첫 번째 외서예요. 첫 번째 외서였고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당시에 이 책을 이제 저희가 만들고 시안을 의뢰하고 시안을 책 나왔는데 처음에 나왔던 그 오리지널 지금 서점에 걸려 있는 그 책의 디자인이 나왔을 때 저희 편집팀만 빼놓고는 다 반대했었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술자님한테는 얘기 안 했었죠. 네. 다 반대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본은 이 6권 중에 아니에요? 원본은 이거요? 네, 이게 네, 이거요. 이게 이제 지금도 서점에서 파는 거는 저 오리지널 버전의 표지인데요. 저 표지가 시안으로 나왔을 때 반대했다고요? 네, 저희 편집팀 저희 3명이 편집팀은 너무 좋아했고요. 나머지 모든 팀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반대했었습니다. 네. 다 반대했었고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저랑 같이 편집을 했던 우리 편집자 친구 하나 저는 같이 둘이서 자 우리 여기에 안 되면 이 표지를 우리가 사수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냐 막 이런 얘기까지 막 진지하게 나눴던 기억이 있고 근데 책이 출간되자마자 표지에 대한 반응이 정말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예. 엄청나게 좋았고 저희가 이 책 과학책인데 네. 과학책이고 실제로 읽어보면은 아주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근데 처음에 나왔던 이 회사 내의 반응은 과학책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이런 반응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엄유정 작가님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지금 시안 이 그림은 엄유정 작가님의 네, 작품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림을 박연미 시장님이 직접 그리신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근데 그림을 이제 그리고 컨셉을 잡고 이런 과정을 박연미 시장님이 다 하시죠. 하셨고 시안에 나왔던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이 또 있었고 네. 그걸 계속 다시 그리고 뭐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저 그림이 이해를 못 하시는 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책이 나오자마자 표지에 대한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고 특히 저 책이 과학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반응이 왔던 분들은 누구냐면은 문학 독자들이었어요. 네. 문학 에세이 독자들이 이 표지 그다음에 제목 뭐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제가 책을 저자들한테 보내드렸는데 이 저자분들이 너무너무 감탄하신 거예요. 이 표지에 대해서. 미국 저자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부부신데 이분들이 이 표지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해오셨고 원래 표지는 어떤 거였죠? 원래 표지는 실장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원래 표지는
인류 진학을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거기도 일러스트가 활용이 되기는 했는데 네. 진화하고 있는 그런 약간 고전 베이스의 느낌의 일러스트긴 해요. 그래서 약간 과학서적 같은 네, 느낌이 확 드는. 인류의 진화학을 어떻게 보면 좀 전면에 보여주는 그런 네. 일러스트를 활용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반면 우리는 뭔가 굉장히 심플한 이게 드로잉이잖아요. 아주 간단한 드로잉인데, 네, 예, 대신 이렇게 뭔가 2명, 3명, 4명이 이렇게 안고 있는, 그쵸? 그 친근함을 이렇게 네. 대변하는 그런 그림인데, 이걸 원작자들이 보고 굉장히 감동했군요. 굉장히 감동했고, 한국에 오셨을 때도 너무너무 이 표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 미국에서 혹은 해외에서 이 책 리커버를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그러게요. 그 디자이너 값도 좀 이렇게 좀 주시고, 저희가 관세 이런 거 안 받을 테니까 좀 어떻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역으로 우리가 그 디자이너를 수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네.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네. 경험도 사실은 저도 한 적도 있고. 한 적 있으세요? 네네. 해외 서적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네. 그쪽에서 다시 이제 가져간 또 경우요? 제3의 나라로 됐을 때 한국어판을 디자인을 가져간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이제 원서를 이렇게 우리가 다른 표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 원작자들의 허락을 좀 받아야 되는 경우인가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나중에 다 한 다음에 이제 보여드린 경우고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책이 나온 다음에 보여드렸었습니다. 결국 이 책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해외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팔렸죠. 책입니다. 네. 그거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디자인 때입니다. 네, 그 얘기를 저자들이 하셨어요. 결론을 내려도 되겠군요. 네. 지금 6개의 버전들이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다 좀 스토리가 있을까요? 뭐 어떤 계기로 만든 디자인들인가요? 네, 아까 그 보라색 색감이 있는 이건 이제 두 사람이 안고 있는 네, 오리지널 버전인데요. 처음에 이 의뢰를 받았을 때 왜 아까 말씀드린 편집 계획서, 디자인 의뢰서 이런데 이제 편집자분께서 요 다정함이라는 키워드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목을 좀 강조해서 보여주는 아니면 좋겠다 이런 방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원서 얘기도 했고 이제 우선 의뢰를 받으면 원서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원서와 다른 나라에서 출간된 버전을 먼저 사실 살펴보거든요. 네. 살펴보다가 저는 다정함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우리 한국어판에서는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평소에 엄유정 작가님 그 화가의 드로잉을 사실은 굉장히 좋게 지켜봐온 어떻게 보면 관객의 입장에서 기존에 있는 저 2명이 이렇게 엎드려서 서로 다정하게 이렇게 있는 저 그림을 활용을 하게 됐고요. 저거는 원래는 사실 먹선으로 드로잉이 당연히 돼 있는 건데 좀 인상으로 굳이 따지면 너무 강하지 않은 좀 부드러운 톤이 어떻게 보면 좀 말랑말랑한 그런 이미지를 사실은 다정함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톤을 조금 변형을 시키고 그리고 인쇄를 하는 것보다 지금 보시면 각도에 따라서 반짝반짝 하잖아요. 드로잉이.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살짝 그 금박 입힌 것처럼. 맞아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이라는 후가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필름지를 덧대서 열을 가해서 제작을 하는 건데 말 그대로 후가공이에요. 그러니까 더 추가를 하게 되는 작업인데 인쇄로 만약에 저 톤이 표현이 되면 다소 밋밋한 그런 책이 되었을 텐데 저런 후가공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인상, 표정의 변화를 좀 보여주려고 했고요. 저런 과정을 당연히 진행을 할 때는 우선 원작자인 그 화가 분께 이런 과정에 대한 어쨌든 의견을 당연히 받고요. 그리고 편집자, 출판사와 또 긴밀한 소통 과정에서 진행을 하게 되죠. 저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내부에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라는 건 저에게 말씀 안 주셨었거든요. 처음 밝히는 얘기예요. 네,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사실 적자 생존이 아니라 인류의 그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는 가장 큰 이유는 약육강식의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쟁이 아닌 협력, 그죠? 지배가 아닌 친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그 힘이 결국
우리가 정말 여기 자연계의 최종의 어떤 승리자라는 표현도 좀 어울리지 않지만 아무튼 최후의 생존자가 됐다. 이게 결국은 친화력이 키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네. 러프하게 얘기하며 맞습니다. 아주 네. 거칠게 짧게 줄거리를 요약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둥글둥글 이런 미색을 사용하고 그런 어떤 정신을 담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크게 방금 말씀하신 왜 사람이 품게 되는 다정함이 네. 말이 주는 감정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가장 보편적으로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뾰족뾰족 어떤 강한 색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따뜻하잖아요. 네, 그게 다 의도가 있군요. 이 띠지도 이렇게 약간 뭐 무지갯빛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커버 자체로만 보면 사실은 한 톤으로 그게 되어 있잖아요. 네. 보랏빛에 보랏빛 그 후가공 박을 했고 사실은 그 뒤에 나온 리커버 버전도 같은 계열의 컬러감으로 박을 사실은 가져갔어요. 그래서 띠지를 벗겨내면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로울 수 있는 그런 톤이긴 한데 그거를 사실은 이 조화를 생각했을 때 띠지에서 좀 컬러를 오히려 더 힘을 좀 줬다고 해야 될까요? 네. 거기에서 좀 그거를 보완을 하려고 커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조로운 면을 보완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보시면은 오리지널 버전하고 그 뒤에 나온 리커버 버전이 이거는 사실 딱 눈치를 못 챌 수도 있는데 네. 각 면적이 좀 달라요. 세로로 다니는 면적이 다르고 그러네요. 이거는 진짜 저만의 포인트인데 책등을 보면 책등이 다 두 가지 컬러로 나뉘어 있거든요. 띠지 부분이. 근데 그것도 면적에 변화를 주고 또 다 동일하면 사실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고 사실 편집부에서 이거를 무지개처럼 좀 쫙 같이 놨을 때 알록달록한, 어쨌든 다양성이라는, 그리고 서로 다양한 존재가 협력한다라는 그런 무지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반영해 주는 거를 사실 제안을 해 주셨어요. 꼭 그렇게 해달라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의견을 주셔서 그거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시각적으로 네. 구현을 하는 거죠. 그게 정말 무지갯빛이 되면 사실은 또 그것도 조금 맞지 않는 결이 또 될 수도 있어서 무지개 컬러를 그대로 보여주진 않지만 다양한 컬러, 톤이 또 저 쭉 같이 리커버 버전을 놨을 때 보여질 수 있도록 네. 그런 거를 이제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좀 주도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었던 네. 것 같아요. 이 진화라는 것은 결국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그 친화력이 있는 자들이 결국은 생존을 한다. 진화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끝에는 결국 우리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렇게 우리의 어두운 면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설계된 그런 장치고 이걸 우리가 잘 유지해야지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네. 좀 어려운 자연과학 얘기 뭐 진화 얘기가 좀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그런 어떤 교훈을 좀 남기고 있는 책인데 그런 면에서 이런 미색, 둥글둥글한 디자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왜 요즘 정당들 보면 빨간색, 파란색, 뭐 다 그렇잖아요. 뭐 새노란색, 초록색. 그런 색에서 뭐 선명함은 굉장히 좋지만 결국 그런 것들을 조금 다 이렇게 좀 흐릿하게 서로 섞어서 이 색인들 저 색인들 모르게 이렇게 좀 살아가자는 그런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디자인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펼쳐내셨네요. 제 해석이 괜찮은 거죠? 아, 네. 네. 너무 좋게 해석을. 아니, 진짜. 네. 아니, 저는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 또 유명인들이 이 책에 열광하는지 처음에 조금 초반 읽고는 이게 뭐야. 조금 약간 그랬는데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읽은 독후감, 그 후기들을 보고 또 그 끝에 부분을 조금 이제 미리 좀 당겨보니까 결국 이 시대에 굉장히 그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사실은 저도 이 인문 네. 과학 쓰다 보니까 디자이너인 저도 사실 진입장벽이 낮진 않아요. 저런 네. 텍스트는. 근데 저도 작업하면서도 그랬고 나오고 나서도 굉장히 여러 분들의 그런 추천 그런 게 있었어서 다시 좀 봤는데 이거를 굳이 저는 다 모든 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 저자분들께서 결국에는 같은 하나의 내용을 계속 여러 토픽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
스토리로 풀어나가고 있어서 본인들이 사실은 계속 하고 싶은 그 다정함이라는 명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독자 스스로 그냥 자기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한 꼭지로 접근을 해서 네. 보는 것도 전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소개받았던 저 펼치면의 대화는 글씨가 이렇게 좀 딱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제목이 뭐더라 하면서 찾아야 될 정도로 끝에 조그맣게 있어요. 이거 의도하신 거예요? 네. 우선 저는 이미지가 왜 좀 먼저 보여지는 그런 우선 디자인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제목도 워낙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서 지금 보시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해서 덩어리가 두 덩어리로 네. 나뉘잖아요. 그래서 요 두 덩어리로 나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아까 제목을 좀 집중하는 편이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소리로 내면서 제목을 계속 되뇌일 때 그 감각이 좀 사실은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문장형의 제목인데 네. 다정한 것이 한 번 쉬고 살아남는다. 이렇게 읽게 되는 맞네요. 그게 있어서 제목은 그냥 상단에 위치를 하고 이미지가 먼저 보여지고 나서 그 다음에 제목은 조금 이 정지하는 포즈를 딱 쉼을 한번 느끼고 읽어도 더 네. 남겠다, 마음에 남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시각적으로 구현을 해낸 겁니다. 이 띄어읽기가 긴 호흡이 좀 필요한 그걸 또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이 모든 지금 다각도로 이렇게 다 여쭤보면 다 의도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맞아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앞으로 우리가 책을 이렇게 보면 어떤 디자이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박연미 디자이너가 책을 만드셨다 그러면 요리 보고 조리 보고 그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런 독자들에게 그 디자인 측면으로 앞으로 책을 보면 꼭 이런 부분 좀 눈여겨봐주세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네. 고를 때 첫째는 사실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최종 선택을 하지만 최종 선택에 있어서는 그 효능이나 만듦새 또 디자인을 요즘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책이라는 세계를 즐기는 그런 이 독자분들도 책을 고를 때 내용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좀 더 확장해서 봐주시면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게 아니라 이 콘텐츠하고 매체, 책이라는 매체를 대할 때 그것을 이렇게 둘러싼 네. 더 확장된 풍성한 감각을 결국에는 독자 스스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또 더 나아가 본인만의 취향도 네. 좀 발견하는 네. 그런 재미도 소소하게 느껴주시면 좋겠다라고 바라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편집자의 방 친한 친구 특집 오늘 프로들의 우정을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도 함께하고 또 이렇게 소개할 만큼 큰 신뢰를 갖고 있는 모습 계속 앞으로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지현 편집자님이 이제 또 출판사를 또 차리시고 또 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시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편집자님 잘 되셔야 저희 방송 계속 나오실 수 있거든요. 네, 저도 물심양면 돕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박연미 디자이너께서 듣고 싶은 노래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편집자님께서 출판계 윤상 이런 애칭을 사실 갖고 계신지 몰랐어요, 저. 모르셨어요? 네, 작업을 하면서도. 첫날 그렇게 소개해드렸는데. 맞아요. 저 그걸 들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소실적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이기도 했고 사실은 사심을 네. 여러모로 담아서 윤상님의 곡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다정한 곡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달리기를 신청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곡 띄워드리면서 김진영 편집자님, 박연미 디자이너님 두 분과 인사 나누고 또 작은 서점도 문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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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작은 서점 최원정이었습니다.